고요한 산사의 새벽, 희미한 등불 아래 한 소녀가 붓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오하나, 18배 해를 온전히 세상과 단절된 채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산속에서 오직 돌을 닦고 자연과 교감하며 살아왔다. 하얀 한복 차림의 그녀는 마치 속세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선녀 같았다. 맑고 투명한 눈동자는 깊은 숲의 샘물처럼 순수했고,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을 드러냈다. 그녀가 붓을 움직일 때마다 종이 위로는 세상의 이치가 형상화되는 듯 오묘한 그림들이 펼쳐졌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미래의 길흉화복을 담은 예언서와도 같았다. 그녀의 스승인 노승은 허름한 암자 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그는 오하나가 태어날 때부터 그녀를 지켜보고 가르쳐왔다. 어린 오하나가 평범한 아이가 아님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연의 소리를 듣고 바람의 흐름을 읽으며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물어보는 신비한 능력을 타고났다. 그 능력은 수련을 거듭하며 더욱 강력해졌고 이제는 어떤 인간도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노승은 그녀의 운명 또한 평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하나야, 이제 때가 되었구나. 노승의 목소리는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오하나는 붓을 내려놓고 스승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무슨 말씀이신지. 오늘 새벽, 마지막 신탁이 내게 왔다. 어떤 이의 운명이 너에게 달려있다 하니 너의 운명 또한 그와 얽히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오하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동안 평온한 삶을 살아왔지만 언젠가 이 평온이 깨질 것을 막연히 예감하고 있었다. 스승의 말은 그 예감이 현실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길흉이 뒤섞여 있구나. 거대한 운명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으나 동시에 다시 일어설 기회 또한 갖고 있다. 그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는 바로 너에게 있다. 노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너는 그를 바꾸는데 오직 사랑이라는 힘만을 사용할 수 있다. 강요하거나 억지로 운명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너의 능력에 대한 모독이며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니라. 오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세속적인 사랑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녀에게 사랑은 오직 자연과 그리고 스승에 대한 존경심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스승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것이 그녀의 사명이자 그녀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믿었다. 그럼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대한그룹으로 가거라. 그곳에 네가 구원해야 할 이가 있다. 노승은 품속에서 낡은 지도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지도는 단순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길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대한그룹. 오세준. 그녀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세상으로 나가면 많은 유혹과 시련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의 능력을 믿지 않거나 혹은 악용하려 들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너의 능력을 오직 선한 일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너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마라. 네, 스승님. 오하나는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스승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펼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다. 며칠 후 오하나는 낡은 등산복 차림으로 서울 시내 한복판에 나타났다. 고층 빌딩과 수많은 차량들, 소음과 인파는 그녀에게 낯선 세상이었다. 그녀는 마치 다른 행성에 떨어진 외계인처럼 모든 것이 신기하고 어색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허름한 차림을 보고 힐끗거리거나 혹은 아예 무시했다. 하지만 오하나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대한그룹의 본사 건물을 향하고 있었다. 대한그룹의 본사는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다. 그 위용은 마치 도시의 심장처럼 우뚝 솟아 있었고
오하나는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침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었다. 거대한 암흑이 그 건물을 휘감고 있는 듯했다. 경비원은 그녀를 막아섰다. 아가씨, 여기는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오세준 사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오하나의 순수한 목소리는 경비원의 굳은 표정을 잠시 무너뜨렸다. 그러나 이내 그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오세준 사장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오하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야만 했다. 그녀의 눈은 굳게 빛났다. 저는 그분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왔습니다. 제가 아니면 아무도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경비원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오하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무정의를 들었다. 외부인 침입입니다. 정신이 이상한 여자 같은데. 보안팀으로 연락해주세요. 그때였다.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며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냉랭한 표정은 그가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 사람인지 단번에 보여주었다. 그의 이름은 오세준. 바로 오하나가 찾아온 대한그룹의 총수였다. 무슨 일이야? 오세준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다. 경비원은 고개를 숙이며 상황을 설명했다. 사장님, 이상한 여자가 사장님을 만나겠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오세준의 시선이 오하나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허름한 차림과 순수한 눈동자를 번갈아 보며 얕잡아 보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런 장난에 응해줄 만큼 한가하지 않아. 당장 내보내. 오하나는 그의 차가운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처럼 말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의 운명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오세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녀의 말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한그룹을 일으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그런데 이 무지한 여자가 그를 모독하고 있었다. 이 여자를 당장 끌어내. 오세준이 차갑게 명령했다. 보안팀 직원들이 다가와 그녀를 끌어내려 했다. 그때 오하나는 순간적으로 미래의 한 장면을 보았다. 오세준이 위험에 처하는 장면이었다. 안도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죠. 당신은 그 계약이 실패하리라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 계약은 당신에게 가장 큰 위기를 가져올 겁니다. 만약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저를 데리고 회의실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의 위기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하나의 말에 오세준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녀의 말이 전혀 터무니없는 허풍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진심에 왠지 모르게 끌렸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테스트해보기로 결정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시지. 만약 쓸데없는 소리만 짓거린다면 그 대가는 혹독할 거야. 오세준은 비아냥거리듯 말하며 회의실로 향했다. 오하나는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그녀의 사명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세준은 냉소적인 미소를 띤 채 회의실 문을 열었다. 길고 견고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로 날카로운 눈빛을 한 임원들과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는데 이는 대한그룹이 처한 위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그들 모두는 오늘의 협상이 그룹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고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오세준은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노회한 이사, 이재원을 흘끗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만족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재원은 대한그룹을 탐내는 오세준의 숙부, 오경택과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다. 오세준은 그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오세준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한 카리스마를 내뿜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현재의 난관을 짚어내고 그가 준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의 계획은 꽤나 철저했다. 수년간의 분석과 계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논리였다. 하지만 오세준의 심장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예견된 불길한 징조와 같았다. 그때 그의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오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존재는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허름한 등산복 차림의 낯선 여자가 이 중대한 회의에 나타난 것은 누구에게나 충격이었다. 오세준 사장님, 죄송하지만 그 계약은 실패할 겁니다. 오하나의 순수한 목소리는 회의실의 엄숙한 분위기를 산산조각냈다. 모두가 웅성거렸다. 이재원은 헛기침을 하며 비웃음을 흘렸다. 오세준 사장님, 저런 정신 나간 여자를 어디서 데려오셨습니까? 중요한 회의를 방해하게 놔두실 겁니까? 오세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는 오하나에게 이 상황을 수습할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맑은 눈은 오세준이 준비한 계약서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 계약은 상대방 기업이 이미 다른 곳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받았기 때문에 성사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 계약을 당신의 약점을 잡는 도구로 이용하려 합니다. 오하나의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의 주장은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비논리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세준은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불안감의 근원을 찾은 듯했다. 무세운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오세준이 물었다. 오하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근거는 제 직감입니다. 그 회사의 사장님은 오늘 새벽 5시에 비밀리에 경쟁사와 접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기업은 이미 합의를 마쳤고 이 계약은 단지 당신을 속이기 위한 미끼에 불과합니다. 만약 믿지 못하시겠다면 지금 즉시 그 사장님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보세요. 비서가 오늘 아침에 휴가를 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세준은 망설였다. 그의 이성적인 부부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직감은 그에게 한번 시도해보라고 부추겼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하고 왔다. 졌다. 상대방의 회사 비서에게 연락을 취하게 했다. 몇 분 후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장님, 그쪽 비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오세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오하나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 그녀의 예측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오세준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알 수 없는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평생 동안 보아왔던 어떤 사람과도 달랐다. 순수하면서도 강인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듯하면서도 냉철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재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오하나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오하나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일 뿐입니다. 사장님,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회사의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오세준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다. 그를 따라 나선 오하나에게 그는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지?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았어? 저는 당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스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하나의 순수한 대답에 오세준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다. 좋아, 당신의 말이 맞았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나를 믿게 만들려면 내 운명이 정말로 바뀌고 있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해. 오세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사무실은 마치 성처럼 견고하고 차가웠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하나의 존재는 그에게 새로운 의문을 던져주었고 그는 그 의문의 답을 찾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대한 그룹의 모든 문제점을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회사를 둘러싼 수많은 음모와 배신, 그리고 그가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 오하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깊은 고독을 보았다. 그녀의 스승님이 말씀하신 불안정한 운명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오하나의 눈에 대한 그룹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여러 갈래의 강물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 중에는 밝은 미래로 향하는 강줄기도 있었지만 동시에 절망적인 심연으로 떨어지는 강줄기도 있었다. 그녀는 그 강줄기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강줄기들의 시작점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오경택. 바로 오세준의 숙부였다. 그는 대한그룹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 장본인이었다. 당신의 진짜 위기는 당신의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오하나의 말에 오세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이미 오경택을 의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숙부라는 사실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당신의 약점을 이용할 겁니다. 당신은 그에게 진정한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를 상대로 당신이 지닌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오하나의 말은 오세준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힘을 일깨워 주려 하고 있었다. 그는 오하나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렬했다. 오세준은 결심했다. 그는 오하나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비서실 자리를 내어주며 말했다. 조화, 앞으로 내 옆에 있어줘.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인다면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어. 오하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그가 말한 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녀의 소원은 오직 그를 구원하고 그의 운명을 바꾸는 것뿐이었다. 오하나가 오세준의 비서실에 앉게 된 첫날은 그녀에게 충격의 연속이었다. 첨단 기기들이 가득한 사무실은 그녀가 평생을 지내온 산사의 고요함과는 정반대였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오세준의 냉철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흥미로웠다. 그녀는 이 거대한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오세준은 그녀에게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그저 흥미로운 장난감쯤으로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에게 복잡한 서류들을 던져주며 말했다. 이 서류들을 정리해 내일부터는 나를 따라다니며 업무를 배워야 할 테니 오늘 하루 동안은 이 일에나 집중해. 오하나의 눈은 서류들을 훑었다. 그것은 대한그룹의 재정 상태와 관련된 복잡한 문서들이었다. 그녀는 그 서류들을 읽는 대신 손끝으로 서류를 쓸어내리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능력은 글자나 숫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서류 안에 담긴 기운을 읽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돈의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을 막고 있는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마치 생생한 영화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펼쳐졌다. 오하나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류 안에는 오경택과 관련된 은밀한 자금 유용과 횡령의 흔적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복잡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고 그 금액은 대한그룹의 재정을 위협할 만큼 막대했다. 그 횡령의 흔적은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지만 오하나의 눈에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종이에 펜을 들고 횡령에 관련된 모든 계좌번호와 날짜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오세준은 그녀가 서류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엉뚱한 종이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실망한 듯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그만하고 서류나 정리해. 당신이 하룻밤 만에 이 복잡한 서류를 다 이해할 수는 없을 테니. 오하나는 고개를 들고 그에게 종이를 건넸다. 사장님, 여기에 있는 계좌들부터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들에 이루어진 거래 내역도요. 오세준은 그녀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종이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헛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종이에 적힌 계좌 번호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모두 그가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던 페이퍼 컴퍼니들의 계좌 번호였다. 그가 여러 날 밤을 새워가며 겨우 한두 개를 찾아낸 것을. 그녀는 단 몇 분 만에 모두 찾아낸 것이었다. 이걸 어떻게 알았지? 오세준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하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보였습니다. 그 서류들이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세준은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나 직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좋아. 그럼 다음 문제를 해결해봐. 지금 우리 회사는 중요한 투자 계약을 앞두고 있어. 하지만 상대방 기업이 계속해서 계약을 미루고 있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 오하나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상대방 기업의 사장, 정민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욕망을 보았다. 그는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명예와 인정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바로 오세준의 아버지였다. 그들에게 돈을 더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의 눈이 커졌다. 오하나의 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들은 당신 아버지의 이름을 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그들의 사장, 정민호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정민호 사장님은 그 은혜를 갚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당신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들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협력하고 싶다고 말하면 그는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오세준은 오하나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려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실패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오하나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믿어보기로 했다. 다음 날, 오세준은 정민호 사장을 만났다. 그는 오하나가 알려준 대로 아버지가 과거에 정민호에게 베풀었던 도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협력을 제안했다. 정민호는 오세준의 진심에 감동받았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그 계약은 대한그룹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사건 이후 오세준은 오하나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정신 나간 여자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구원자였다. 그는 그녀에게 깊은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기 시작했다. 오경택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오세준의 계약 실패를 예상하고 있었고 그 실패를 빌미로 그를 총수 자리에서 끌어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하나의 등장으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오경택은 오하나가 단순한 운 좋은 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를 제거해야 할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했다. 그날 밤, 오경택은 자신의 비밀 사무실에서 부하들을 모았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내. 그리고 그 여자를 없애버릴 방법을 찾아. 오경택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사람이었다. 오하나는 이제 그들의 위험한 게임에 휘말리게 되었다. 오세준의 신뢰를 얻은 오하나는 이제 대한그룹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그녀의 직감과 통찰력은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꿰뚫어보는 신비한 능력임이 분명했다. 그녀의 조언 덕분에 오세준은 수많은 위기를 피하고 횡령 및 비리 사건들을 하나씩 파헤치며 회사의 내실을 다져나갔다. 그의 냉철한 이성과 오하나의 초월적인 감각이 만나면서 그들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의 조합이 되었다. 오세준은 더 이상 그녀를 장난감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동료이자 파트너로 인정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얼음이 녹아내리듯 그녀에 대한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다. 오경택은 이 모든 상황을 분노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오하나가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오세준이 그녀를 맹신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오세준은 그의 아버지를 닮지 않기 위해 그렇게나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미신에 빠져들고 있었다. 오경택은 오하나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는 그녀가 산속에서 온 무명의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과거를 철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 뒤에 숨겨진 약점이나 비밀을 찾아내려 했다. 그의 부하들은 오하나를 미행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오하나는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능력은 단순히 미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기운을 감지하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음침한 기운이 자신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세준을 지키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오경택은 오하나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찾을 수 없자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정했다. 그는 대한그룹의 중요한 신사업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밀 문서를 빼돌렸다. 그리고 그 문서를 오하나의 책상에 몰래 가져다 놓았다. 그는 오세준이 가장 아끼는 이 프로젝트를 망가뜨려 오하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다. 오세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의 옆에는 오하나가 서 있었다. 그녀는 그가 준비한 발표 자료를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장님, 이 프로젝트는 대한그룹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당신의 조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오세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때 오경택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악의적인 미소가 번져 있었다. 조카, 내가 자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네. 오세준은 그를 경계했다. 오경택은 그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기밀 문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오세준은 그 문서를 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그가 가장 아끼던 프로젝트의 기밀 문서였다. 이게 어떻게... 오경택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네가 이 중요한 문서를 아무렇게나 방치한 덕분에 나는 이 문서를 손에 넣었지. 그리고 이 문서가 왜 이 여자의 책상에서 발견되었는지 나에게 설명해 주겠나. 오경택은 오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오세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오하나를 믿었지만 동시에 그가 믿고 있는 세상의 규칙과 논리에 의하면 그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세준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오경택은 그의 반응을 즐기는 듯했다. 제인, 저 여자가 자네를 파멸로 이끌고 있는 것이야. 그녀는 자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뒤로는 자네를 배신하고 있는 거라고. 오경택의 말이 오세준의 가슴을 찔렀다. 오하나는 조용히 오경택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증오와 욕망을 보았다. 그는 오세준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당신은 오세준 사장님을 몰아내고 이 회사를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하나의 말에 오경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말이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을 파헤쳤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야?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오경택은 소리치며 오하나를 향해 다가갔다. 하지만 오하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의 음모는 곧 드러날 겁니다. 당신의 탐욕은 당신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겁니다. 그 순간 오세준은 오하나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었다. 그는 오경택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숙부님, 당신이 한 짓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죠.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바로 오하나의 능력을 말입니다. 오세준의 말에 오경택은 당황했다. 오세준은 오하나를 믿어주고 있었다. 그것은 오경택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오경택은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다. 제인,
정신 차려 저런 미친 여자에게 속고 있는 거야. 그때 오세준의 비서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사장님, 이 봉투가 방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긴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세준은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메모리칩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메모리칩 안에는 오경택이 대한 그룹의 자금을 빼돌린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오경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음모는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오하나가 자신의 음모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하나는 이미 한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오경택의 음모는 예상치 못한 방역에 부딪혔다. 오세준이 건네받은 메모리칩 안에는 오경택이 수년간 대한 그룹의 자금을 유용하고 빼돌린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오경택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오세준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완벽한 계획은 오하나라는 존재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오세준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숙부님, 이제 그만하시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오세준의 말에 오경택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평생에 걸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오하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오세준은 재빨리 오하나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오경택의 팔을 꺾으며 그를 제압했다. 숙부님, 더 이상 이성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대한그룹의 이사가 아닙니다. 그때 경찰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오경택의 횡령 혐의에 대해 통보하고 그를 연행하려 했다. 오경택은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쳤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대한그룹을 일으켰는데. 오세준, 네가 나를 배신했어. 하지만 오세준은 그의 외침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경택의 탐욕과 배신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오경택이 더 이상 그의 가족이 아니라 그가 상대해야 할 범죄자임을 알고 있었다. 오경택은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마지막 외침은 오세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회의실에는 오세준과 오하나,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소수의 임원들만이 남았다. 오세준은 오하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너무나도 큰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았지? 오세준은 오하나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오하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진심으로 회사를 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 능력이 당신의 길을 밝혀준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저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었던 거죠. 오세준은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그녀에게 낯선 따뜻함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따뜻한 봄바람처럼 그녀의 마음을 간지럽혔다. 그날 이후 오세준은 오하나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급 옷을 선물하고 그녀가 먹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사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그녀를 공주님처럼 대했다. 오하나의 눈에 비친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냉정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따뜻하고 다정한 남자였다. 오세준의 주변 사람들은 오하나를 향한 그의 행동에 놀랐다. 그들은 오세준이 사랑에 빠진 것을 직감했다. 오세준은 이제 더 이상 냉철한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는 오하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가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책임감과 고독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하나는 그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를 위로해 주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세주는 오하나가 자신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걷고,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녀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오세주는 오하나를 데리고 한적한 야경이 보이는 언덕으로 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셨어. 저 별들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바로 내가 될 거라고. 하지만 나는 그 별을 잃어버렸어. 아버지의 죽음 이후 나는 길을 잃었지. 오세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오하나는 그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당신은 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별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 별을 찾고 싶다면 당신의 마음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하나의 말에 오세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잃어버린 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고 말했다. 오하나, 당신은 나의 별이야. 오하나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사명이었고 그녀의 운명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이제 사랑이라는 새로운 감정으로 가득 찼다. 오세준과 오하나의 관계는 대한그룹 내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오세준은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는 오하나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한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할 때마다 부드럽게 빛났고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말을 걸 때마다 한없이 상냥해졌다. 그는 그녀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 존경했지만 그보다 더 그녀의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다. 오세준의 이러한 변화는 회사를 둘러싼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임직원들은 차가운 총수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들은 오하나를 대한 그룹의 수호천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오하나가 오세준과 함께한 시간 동안 대한그룹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녀는 오세준의 이성적인 판단에 직관적인 통찰력을 더해 수많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어냈다. 그녀의 예언은 언제나 정확했고 그녀의 조언은 언제나 옳았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오경택은 비록 구속되었지만 그의 세력은 여전히 대한그룹 내부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오하나가 오세준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하나의 존재가 대한그룹의 이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의 신비한 능력을 미신이라고 폄하하고 오세준이 그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오세준에게 오하나를 해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오하나의 능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그녀의 존재가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준은 그들의 주장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오하나 없이는 지금에 대한 그룹도 없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미신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입니다. 그녀는 제가 잃어버렸던 길을 찾아주었고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녀를 해고하라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세준의 단호한 태도에 이사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오세준이 오하나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오세준을 압박하기 위해 오경택의 세력과 손을 잡았다. 그들은 오세준이 과거에 저지른 사소한 실수를 부풀려 오하나를 비난했다. 그들은 오하나가 오세준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냈다. 오하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능력은 그녀에게 모든 음모와 거짓말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오세준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가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오세준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그에게 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자신이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오하나는 오세준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근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세준 씨, 제가 떠나겠습니다. 오하나의 말에 오세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제가 당신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곁에 있으면 당신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오하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니야, 하나야. 당신은 나의 짐이 아니야. 당신은 나의 빛이야. 내가 당신을 잃으면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오세준은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때 오세준의 비서가 급히 사무실로 들어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사회가. 오경택 이사를 복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은 비서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오경택이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이사들은 오경택을 다시 회사로 불러들여 오세준을 몰아내려 하고 있었다. 오세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들은 내가 오하나를 해고하지 않으면 나를 끌어내릴 생각이구나. 오하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예감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존재는 이제 오세준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준 씨, 이제 정말로 제가 떠나야 합니다. 제가 만에 없으면 당신은 이사회와 오경택 씨를 상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저 때문에 약해졌어요. 아니야, 하나야. 당신은 나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었어. 나는 당신을 잃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을 지킬 거야. 오세준의 눈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오하나를 잃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사회와 오경택의 세력에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오하나는 그의 결심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사랑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이제 사랑이라는 가장 강한 무기로 변해 있었다. 오세준은 오하나를 지키기 위해 이사회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전포고했다. 오하나를 해고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그는 오경택과 그를 따르는 세력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단호한 태도는 이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이미 오경택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들은 오세준을 압박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다.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오세준의 총수직 박탈을 결의하려는 것이었다. 이사회는 오경택을 다시 대한그룹의 총괄이사로 복귀시키고 그에게 모든 실권을 넘겨주려 했다. 오경택은 자신의 복귀가 확정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행동했다. 그는 오세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오세준이 자신을 상대로 싸울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오세준이 오하나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오하나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오세준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있는지 알았다. 그녀는 오세준에게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을 해고하라고 간청했다. 세준 씨, 저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잃지 마세요. 제가 떠나면 당신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야.
나는 당신을 잃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당신은 나에게 회사가 아니라 내 인생 그 자체야. 오세준의 진심 어린 말에 오하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싸울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그를 돕기로 결심했다. 오세준과 오하나는 임시 주주 총회를 앞두고 마지막 작전을 준비했다. 오하나의 능력은 그들에게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했다. 그녀는 오경택이 이사회를 설득하기 위해 어떤 거짓말을 할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오세준을 공격할지 미리 내다보았다. 그녀는 오경택의 약점과 숨겨진 비리를 모두 찾아냈다. 임시 주주 총회 날,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오세준은 차분한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의 옆에는 오하나가 서 있었다. 그녀의 허름한 차림은 여전히 모두의 시선을 끌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렬하고 자신감 넘쳤다. 오경택은 연단에 올라 오세준의 무능함과 오하나의 수상한 행동에 대해 비난했다. 그는 오세준이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회사를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라고 역설했다. 그의 연설은 이사들의 동조를 얻어내는 듯했다. 그때 오세준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숙부님, 당신의 연기는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연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세준은 준비된 영상을 틀었다. 영상에는 오경택이 해외 비밀 계좌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사회 멤버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 영상은 오하나가 미리 예측하고 찾아낸 증거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오경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완벽한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오세준은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그룹의 미래를 담보로 한 배신입니다. 당신들은 오경택의 탐욕에 눈이 멀어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이사들은 오세준의 말에 침묵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폭로될까 두려워했다. 오세준은 그들의 침묵을 이용해 그들을 압박했다. 저는 이 영상을 경찰에 넘길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들이 오경택과 거리를 둔다면 당신들의 과거를 용서할 용의가 있습니다. 오세준의 제안에 이사들은 흔들렸다. 그들은 오경택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세준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다. 오경택은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해? 하지만 그의 외침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권력도, 돈도,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잃었다. 그는 그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 오세준은 오경택을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다. 숙부님, 당신은 당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오경택은 경찰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오세준은 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을 느꼈다. 그때 오하나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위로와 평화를 안겨주었다. 오세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싸운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그는 이겼다. 오경택이 몰락하고 대한그룹을 둘러싼 모든 위기가 사라진 후 오세준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복수나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의 삶의 중심은 오하나로 바뀌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아낌없이 주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오세준의 변화는 놀라웠다. 그는 이제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었다. 그는 대한그룹을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대한그룹은 다시 한번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오하나는 오세준의 변화를 보며 행복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그를 지켜보며 그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며 행복했다. 그녀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날마다 깊어졌다. 오세준은 그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꽃을 선물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고 그녀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존경했고 그녀의 존재에 감사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었다고 믿었다. 어느 날 저녁, 오세준은 오하나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 그의 집은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 요리를 해주었고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다. 그들의 대화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사랑으로 빛났다. 하나야, 당신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당신은 나에게 빛을 가져다 주었어. 오세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오하나는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세준 씨, 당신은 이미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찾아준 것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빛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하나의 말에 오세준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는 당신을 평생 잃고 싶지 않아.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어. 오세준은 오하나에게 청혼했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하나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사명이었고 그녀의 운명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이제 사랑이라는 가장 강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결혼은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그들은 사랑의 서약을 맹세하고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었다. 결혼 후 오하나는 대한그룹의 공식적인 총괄 고문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고 그녀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선한 일에 사용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대한그룹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사회에 대한 공헌을 늘려나갔다. 오세준은 그런 그녀를 보며 행복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었다고 믿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는 그녀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그녀를 공주님처럼 대했다. 오하나의 눈에 비친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냉정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따뜻하고 다정한 남편이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의 삶은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다. 하지만 오하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그녀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오세준과의 결혼 생활은 오하나에게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따뜻한 가정이 있었다. 오세준은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고 그녀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그녀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 이해하고 존중했으며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오하나는 가끔씩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사명이 오세준의 운명을 바꾸고 그를 구원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오세준은 모든 것을 이루었다. 대한그룹은 다시 한번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사명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스승님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너의 사명이 끝나면 너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그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으로 내려와 오세준의 운명을 바꾸었고 이제는 다시 그녀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오하나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오세준을 사랑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그녀는 그와 헤어지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사명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이유였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오직 선한 일에만 사용해야 했고 그녀의 사명을 완수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오세준은 오하나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는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물었다. 하나야, 무슨 일 있어? 혹시 내가 모르는 고민이라도 있는 거야? 오하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오세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세준 씨, 저는 당신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어요. 오하나의 고백에 오세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그녀의 비밀이 무엇이든 그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야, 괜찮아. 당신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에게 말해줘.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오하나는 오세준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당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산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의 사명이 끝나면 저는 다시 산으로 돌아가야 해요. 오세준은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가 그의 운명과 얽혀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떠난다고 그는 그녀를 잃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하나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은 나와 함께할 운명이야.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당신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야. 오세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세준 씨, 저의 스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의 사명이 끝나면 저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저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오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오세준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녀의 사명을 거스를 수 없었다. 오세준은 그녀의 말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하나야, 나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 당신이 떠나야 한다면 나는 당신을 막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당신을 평생 기다릴 거야.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당신을 기다릴 거야. 오세준의 말에 오하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그의 사랑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그녀를 놓아줄 용기를 가졌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다음 날 아침, 오하나는 오세준의 품에서 눈을 떴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사랑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침실을 나섰다. 그녀는 그의 행복을 위해 그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다.
그녀는 그녀의 사명을 완수해야 했다. 오하나는 대한그룹을 떠났다. 그녀는 오세준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떠남을 슬퍼할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떠났다. 그녀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 사랑을 포기했다. 오하나가 떠난 후 오세준의 삶은 다시 예전의 고독 속으로 돌아갔다. 그는 예전처럼 차갑고 냉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오하나가 남기고 간 흔적들을 보며 그녀를 그리워했다. 그녀가 사용하던 사무실은 그녀가 떠난 날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녀가 앉았던 의자는 그녀의 온기를 여전히 품고 있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남기고 간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겼다. 그는 대한그룹을 더욱 크게 성장시켰다. 그는 오하나가 자신에게 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으로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도왔다. 그는 그녀가 가르쳐준 대로 마음의 소리를 들으며 옳은 길을 걸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남기고 간 사랑과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오하나는 산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그녀는 오세준을 그리워했다. 그녀는 그가 잘 지내고 있는지, 행복한지 궁금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를 잊지 못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은 흘렀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고 오세준은 이제 중년의 남자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대한그룹을 이끌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젊고 패기 넘치는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현명하고 온화한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그녀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아침, 오세준은 여느 때처럼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처럼 순수하고 맑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향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세준 씨, 저 왔어요. 오세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잃은 후로 수많은 날들을 그녀를 그리워하며 보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왔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나야, 당신은 정말로 돌아왔구나. 오세준은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견고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오하나는 그의 품에 안겨 말했다. 세준 씨, 저의 사명이 끝났어요. 저는 이제 당신의 곁에 영원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세준은 그녀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그들은 다시 함께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지속되었다. 오하나는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왕비가 되었고 그녀의 사랑은 그들의 인생에 영원한 빛을 안겨주었다.